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모르면 뒤처진다 시리즈 벌써 24화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커브나 에이브, 또 메이커다오 같은 주요 디파이 플랫폼들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실제로 좀 굴려보는 방법들, 이런 걸 살펴봤었죠? 네, 맞아요.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로 어떻게, 추가 수익을 만들 수 있을지 그런 구체적인 사용법들을 좀 다뤘습니다. 그런데요,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예치하면 이자가 생긴다는 거 이제 알겠는데, 이게, 정말 안전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자는 도대체 누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주는 건지, 그냥 이자 많이 드립니다. 이 말만 믿고 턱 맡겨도 괜찮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높은 수익률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고 또 그만큼의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네, 특히 디파이에서 그냥 이자라고 부르는 것들도 실제로 그 구조를 뜯어보면 위험도가 다 제각각이에요. 뭐 earn이니 랜딩이니 yield니 이런 용어들이 막 섞여서 쓰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저도 그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다 비슷비슷하게 이자 주는 것 같은데 뭐가 다른 건지.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earn, lending, yield. 이게 구체적으로 뭐가 다르고 또 어떤 원리로 수익을 내는 건지, 그리고 숨어있는 위험은 없는지 그 속을 좀 깊게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제일 접근하기 쉬워 보이는 earn부터 한번 볼까요? 네, earn이요. 이건 보통 중앙화된 거래소나 아니면 뭐 지갑 서비스 이런 데서 많이 제공하는데요. 사용자는 그냥 스테이블 코인을 맡기기만 하면 돼요. 그럼 약속된 이자를 받는 거죠. 아주 간편하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에요. 정말 간단하네요. 뭐 복잡하게 할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럼 그 이자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플랫폼이 자기 돈으로 그냥 막 주는 건 아닐 텐데요. 그렇죠. 바로 그게 문제예요. 투명성. 플랫폼이 우리 돈을 받아서 이걸 어디에 어떻게 굴려서 수익을 내는지, 그리고 그 수익 중에 얼마를 우리한테 이자로 돌려주는 건지, 이걸 명확하게 공개를 잘 안 해요. 아, 그럼 그냥 깜깜이네요. 네. 뭐 내부적으로 트레이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받아서 또 다른 디파이 프로토콜에 다시 예치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좀 위험한 경우인데 고객 자금을 담보로 또 대출받고 또 받고 하는 이런 재담보 위험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재담보요? 그건 좀 위험하게 들리는데요. 결국 투명성이 낮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모르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뜻이겠네요. 플랫폼만 믿어야 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플랫폼의 운영 능력이나 뭐 도덕성, 보안 수준 이런 거에 그냥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상품 쓸 때는 이걸 누가 제공하는지, 자금 운영은 어떻게 한다고 설명하는지 이걸 좀 꼼꼼히 봐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어는 간편하지만 투명성 문제가 관건이군요. 그럼 다음은 랜딩인가요? 이건 좀 익숙한데요. 네, 랜딩은 말 그대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니까 좀 더 전통적인 금융 개념하고 비슷하죠. 에이브나 컴파운드 같은 프로토콜들이 대표적이고요. 아, 이건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제가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주면 이걸 빌려가려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이자를 내면 프로토콜이 중간에서 뭐 수수료 좀 떼고 저한테 주는 이런 구조 맞나요? 네, 정확해요. 돈이 필요한 사람하고 돈을 빌려줄 사람을 프로토콜이 딱 연결해 주는 거죠. 중요한 건 보통 돈을 빌리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다른 코인 같은 걸 담보로 맡겨야 해요. 그것도 빌리는 돈보다 더 많이요. 초과 담보라고 하죠. 아, 초과 담보? 네네. 그래서 만약에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프로토콜이 그냥 자동으로 그 담보를 팔아서 빌려준 돈을 회수해요. 이걸 청산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빌려준 사람이 원금을 떼일 위험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죠. 오, 그런 안전장치가 있군요. 초과 담보랑 자동 청산. 그럼 랜딩은 거의 위험이 없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게 보기엔 또 어려워요. 일단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에 버그가 있거나 해킹당할 위험, 이건 디파이라면 항상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기술적인 위험. 그리고 시장이 갑자기 막 폭락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담보 청산이 제때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가격이 너무 빨리 떨어지면요. 또 특정 코인에 대한 대출 수요가 갑자기 확 줄면 내가 빌려준 돈을 바로 찾고 싶어도 못 찾는 그런 유동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구조는 명확해도 기술 위험, 시장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렇군요. 안전장치가 있어도 완벽하진 않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yield farming. 이건 이름부터가 뭔가 좀 농자 짓는다는 건가요? 복잡해 보이는데요. 네, 맞아요. yield파밍은 앞서 본 earn이나 랜딩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좀 더 복잡한 방식으로 높은 수익률을 막 찾아다니는 전략이에요. 더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요? 네, 단순히 코인을 빌려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 디파이 프로토콜들을 막 넘나들어요. 여기서는 유동성을 공급하고 저기서는 또 뭘 담보로 맡기고 또 그걸로 새로 나오는 거버넌스 토큰을 보상으로 받고 이런 여러 활동들을 막 조합하는 거죠. 예를 들면 스테이블 코인을 A부에 빌려주고 받은 A 토큰 있잖아요. 그걸 다시 담보로 다른 코인을 빌려요. 그리고 그 코인으로 커브 같은 데 가서 유동성 풀에 참여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요. 와, 듣기만 해도 머리가 좀 아픈데요. 단계가 많아지면 그만큼 위험도 계속 쌓이는 거 아닌가요? 정확히 보셨어요. 여러 프로토콜을 이용하니까 각 프로토콜이 가진 스마트 컨트랙트 위험이 계속 누적되는 거죠. 하나만 잘못돼도 다 엮여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유동성을 공급할 때는 내가 맡긴 코인들 가격이 변동하면서 생기는 손실 위험도 있어요. 비영구적 손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게 일드 파밍으로 얻는 높은 수익률은 상당 부분 그 프로토콜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토큰 보상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자체 토큰이요? 네. 근데 이 토큰 가격이 갑자기 폭락하거나 너무 많이 발행돼서 가치가 떨어지면 겉으로 보이는 수익률은 높아도 실제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죠. 토큰 인플레이션 위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결국 정리해보면 earn, lending, yield 이게 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이긴 한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구조도 다르고 투명성도 다르고 위험의 종류나 수준도 엄청 다르네요. 네, 그렇죠. 어느는 간편하지만 좀 불투명하고 플랫폼을 믿어야 하고 랜딩은 구조는 비교적 명확하지만 스마트 컨트랙트나 청산, 유동성 위험이 있고 일드는 수익률이 높은 만큼 구조도 복잡하고 위험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시되는 이자율, 그 APY 숫자만 보고 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수익이 도대체 어디서, 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그 근원을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아, 수익의 원천. 네. 그걸 이해해야만 내가 감당해야 할 진짜 위험이 뭔지 가늠하고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숫자에 그냥 현혹되지 말고 좀 냉철하게 분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수익의 원천과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첫걸음이다. 이 점은 정말 꼭 기억해야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이자의 실체에 대해서 좀 깊게 파봤는데요. 네. 근데 이런 이자 수익을 얘기하기 전에 사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과연 그 이름처럼 항상 안정적으로 1달러 가치를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오, 아주 흥미로운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네요. 좋습니다. 다음 25화에서는 바로 그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어떻게 보면 생명줄과 같은 거죠. 가격 안정성, 이 패깅이 깨지는 현상, 즉 디패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디패깅이요. 아, 과거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그 UST, 테라 USD 사태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 외에도 뭐 아이언 파이낸스라든지 USN 같은 실제 디패깅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 분석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고르고 또 사용할 때 이 패깅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점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지 실질적인 관점에서 정리해 드릴 거니까요. 다음 시간도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꼭 필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실전에서 리스크를 감지하는 능력을 키우고 싶으시다면 다음 이야기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